1992년 가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992년과 1993년 2년 연속으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죠. 이 우승 뒤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는데 바로 팻 길릭 단장입니다. 창단해인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토론토에서 단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신생팀을 데리고 그것도 캐나다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우승만 5번을 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었죠. 물론 2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포함해서요. 2번의 월드 시리즈 우승 당시에 쟁쟁한 선수들을 토론토에 모이게 했던 것은 팻길릭 단장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명한 선수들이 굳이 캐나다에 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미국 방송가에서는 토론토가 월드 시리즈에 나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이유는 시청률이 폭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당시 시청률이 역대로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곳에서는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한다고 비난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당시 토론토와 현재의 토론토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91년에 샌디에고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조 카터와 로비 알로마로 팀을 월드 시리즈용 팀으로 만들어냈고요. 다음 해인 92년에는 잭 모리스, 데이브 윈필드,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하얏 건으로 데이비 콘을 데려와 첫 우승을 차지하죠. 그리고 다음 해인 93년에는 필라델피아와의 화끈한 타력을 앞세운 월드 시리즈를 예상했던지 팻길릭 단장은 이미 좋은 타선을 더욱더 강하게 보강합니다. 93년도에는 당시 루키였던 팻 행트겐을 제외하면 투수진이 약했는데도 폴 몰리터를 밀워키에서 우선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 카터의 끝내기 홈런으로 2연패를 달성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GTR이라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 12일 만료일까지 역대급의 FA 선수들의 계약이 이루어진 후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럭아웃 상태입니다. 어제 토론토가 세미언을 놓친 후 코리 시거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ESPN 제 파산의 기사를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토의 등장이 의미심장했던 이유는 현재까지 결정된 다음 시즌 토론토 로스터의 예상 연봉 액수가 약 1억 2,800만 달러가 되는데 시거와의 계약을 고려했다고 한다면 토론토의 내년 연봉 지출액이 지난 시즌의 1억 6,300만 달러를 훨씬 웃돌 것이란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제 영상에서 샤파에로 사장이 로비레이와 세미언의 재계약에 회의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바로 어제의 기사로 해답이 나온 것 같네요. 토론토는 레이보다 케빈 가우스만을 택했고 세미언과의 재계약도 명목상으로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죠. 여기서 토론토의 2026년까지의 계약 상황을 잠깐 들여다보면 스프링어, 가우스만 그리고 버리오스에게만 매년 약 6,300만 달러가 매여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거의 연봉을 약 3천만 달러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면 4명의 선수에게만 매년 약 9,300만 달러의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토론토가 이런 딜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2026년에 FA가 되는 비셸과 게레로 주니어의 계약도 곧 다가오는데 말이죠. 정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시거에게 약 10년 3억 달러의 계약은 예상을 했을 토론토의 어프로치가 이번 FA 시장에서의 토론토가 얼마나 공격적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토론토가 얼마나 FA 시장에서 지출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거의 영입 시도를 보고 나면 트레이드 시장뿐만 아니라 FA 시장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애틀란타에게 6년 1억 8천만 달러를 요구했던 프레디 프리먼의 영입도 가능하고 제가 좋아했던 크리스 테일러보다 더 뛰어난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데려올 수 있다고 보여줬어요. 오프 시장이 오픈하면서 크리스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예상했던 계약 조건은 약 6년 1억 5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거 한 명에 쏟아 부을 액수를 두 선수에게 투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물론 두 선수 중에서는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우선이지만요. 프레디 프리먼의 경우는 그의 부모가 캐나다 출신이라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뛴 적도 있고 해서 캐나다에서의 선수 생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미언의 이탈로 팀의 리더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만한 선수를 이번 FA 시장에서 찾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좌타자가 절실한 토론토의 타선에 게레로 주니어와 번갈아 가면서 일루수와 DH를 병행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되고요. 지난 93년도 우승 당시 토론토는 미러키에서 폴 몰리트를 영입했었는데 이 선수가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팀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몰리터는 월드 시리즈에서 타율 5할, 출루율 5할 7푼 1리, 장타력 1.000으로 월드 시리즈 MVP의 영예를 얻습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왜 토론토가 필요로 하냐면은 현재 FA 시장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3루수로 더 나은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두들 아시겠지만 투수와 포수를 제외하면 모든 포지션을 평균 이상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브라이언트의 영입에 성공한다면 굳이 오클랜드에서 체프먼이나 클리블랜드에서 호세 라미레즈와 트레이드를 할 필요 없이 당장 필요한 선발과 구원 투수 영입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두 선수 모두 다 영입을 못할 수도 있지만 92년과 93년의 경험을 통해서 월드 시리즈에서의 우승을 원한다면 실력을 갖춘 이런 한두 명의 경험 있는 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애킨스 단장이 패킬릭 전 단장과의 차이점은 타이밍이 늦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두들 지켜보셨듯이 아차하면 어느 순간에 선수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아직도 FA 시장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토론토가 이왕 공격적으로 FA 시장을 공략하고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원한다면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 매츠에 무조건 당장을 원하는 코엔 구단주, 텍사스 레인저스의 계산은 나중에, 그리고 언제나 빅스펜더 다저스, 양키스, 그리고 보스턴 등 이런 팀들과 경쟁을 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코리 시거의 영입 시도를 통해서 알게 된 토론토의 예상 연봉 지출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선수들의 영입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야구는 다른 스포츠하고 다르게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길어요. 한 경기만 잘했다고 또 못했다고 난리도 안 날 것이고요. 물론 팬들의 입장에서는 매 경기마다 흥분을 하는 권리를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만드는 저는 항상 무게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하겠죠.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